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추천해드린 책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점을 넓히고 또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더없이 좋은 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정말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거는 제가 금요일날 추천드릴 테니까 그날 또 여러분 출근길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매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낭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낭비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시간 낭비를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 삶에 뭔가 낭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낭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낭비가 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변해보세요. 낭비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낭비 그러면은 뭐 SNS 보는 시간, 뭐 누워서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걸 낭비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더 배워야 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학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퇴근하고 나서 맘먹고 유튜브를 막 열심히 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에서 또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쟁 영화였는데 중동의 사실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영화였는데 되게 생각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영상을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각할 주제로 던져주는 영상들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과 이 전략화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낭비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행위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낭비 시간이 아니지만 유튜버가 아닌 여러분들에게는 낭비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행위 자체가 낭비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요소가 없이 낭비를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규정하는 낭비는 사실상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 중에 아주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낭비 시간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낭비 시간을 규정하는 굉장히 쉽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낭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의 낭비 시간을 한번 규정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낭비되는 업무가 뭐였을까? 이번 한 주 한번 낭비 시간이 무엇일까? 라는 거를 그때그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근을 해서 시간 기록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좋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거 진짜 낭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핸드폰에 기록을 해두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로 쭉 기록을 해보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낭비고 뭐가 낭비가 아닌지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건 진짜 해본 사람이면 알아요. 업무 시간에 있어서 낭비가 무엇일까?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업무 시간에 낭비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낭비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엄청난 목표 달성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조금 좀 아닌 것 같죠?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아닌 것 같죠? 자, 여기서 한 단계 제가 더 들어가서 좀 더 높은 차원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엄청나게 몰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회사 출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지 않다면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시간은 상당 부분 낭비 시간으로 가득 차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쯤 되면 벌써 여러분 안에 지금 수많은 의문이 생겨야겠죠. 아니, 대체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낭비 시간을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대체 무엇이 낭비라는 말인가?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낭비 시간을 규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삶을 더욱더 생산적으로 또는 여러분 삶에 더욱더 의미 있는 자기 개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과 목표를 잘 세팅하는 방법은요, 낭비를 규정할 때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목표 세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낭비 시간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낭비 시간을 먼저 분석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낭비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버려지는 시간이죠. 정말 그냥 낭비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그냥 노는 시간이지 뭐. 정말 노는 시간도 잘 쓰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목표와 상관없이 그냥 막 놀았다는 시간.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많은 낭비의 원천인데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거. 그 의사소통이 지연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때 의사소통 해줬으면 되게 쉽게 일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미루고 깔아뭉개고 이래가지고 직전에 막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짜놓은 계획이 다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만 하면 될 일을 두 번, 세 번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낭비 시간을 촉발하는 어떤 지연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에요. 나는 분명히 1 더하기 1을 하라 그랬는데 1 곱하기 1로 설명을 잘못해서 내가 엉뚱한 일을 하게 시간을 쓴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용했던 모든 시간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잘못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했고 밤새도록 일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낭비 시간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다 해놨는데 하고 보니까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작업이 들어가면 그건 100% 낭비 시간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낭비 시간을 없애려면 앞단에서 굉장히 업무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그 규정된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설명이 될 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이해할 때 낭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낭비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세 번째, 이 진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낭비 시간의 또 다른 의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모든 시간입니다.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나 나름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야. 그럼 뭐 한 거죠? 열심히 논 겁니다.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열심히 일은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조직이 의미 있는 일을 한 걸까요? 경영학에서 또는 재무적으로는 그걸 그냥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어떤 부가가치로 창출하지 못한 그냥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외주를 맡겼다고 생각해봐요. 그 외주 업체에서 뭐 이런 컵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이 컵을 외부에 팔아서 돈을 버는 어떤 부업을 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주 업체한테 한 일주일이 걸린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준비를 일주일 뒤로 다 해놨어. 랜딩 페이지 다 만들고 사람들한테 판매하려고 이미 예약 판매까지 다 걸었어. 근데 외주 업체가 이거를 기한에 납기를 못 맞췄네요. 그럼 이 외주 업체는 뭐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비용이자 리스크가 되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냥 낭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낭비 시간 이런 걸 규정할 때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다소 상관이 없는 시간, 또는 그 달성하는 시간을 돌아가게 만들거나 지연되게 만들거나 재작업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바로 낭비 시간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버려지는 시간도 있겠지만 의사소통의 지연, 왜곡, 누락으로 인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이 낭비 시간, 그리고 목표 자체를 달성하지 못한 채로 흘려버린 시간.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여러분의 지난주는 좀 어땠는지 한번 오늘 출근길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지난달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셨는지. 이 낭비 시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밖에 의사소통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출근길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낭비 시간 자체를 규정하는 거 목표로 오늘 하루를 출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낭비 시간을 규정하지 못하면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목표를 올바로 세워야만 낭비 시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의 이번 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헌과 어떤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는 주간이 될까요?
자, 출근길에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또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동료, 상사와 꼭 이야기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낭비에 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질문이 좋은 결과물을 낳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업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그러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출근길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시간 관리에 대한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두셔도 일잘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제안들을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